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화해를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 가슴에 상처가 남아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나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화해해서 마음의 아픔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악연으로 두고 온 인연이 있죠. 만나서 화해하고 풀 수 있지만 그 노력을 안 한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화해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연은 폭탄이라서 그대로 두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랑 나랑한테 더 좋은 인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든지 죄책감 갖지 말 것, 모든 인간관계. 그가 나쁘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은 덮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굳이 화해하지 않은 인연들이 있어요. 그냥 뒀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을 짓누르고 밤에 잘 때마다 걔가 생각나. 그렇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풀어야 된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볼 때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세요. 이게 내가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우면 나를 위해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두고 온 게 나. 오히려 들쑤석거릴 게 아니라서 딱 끊었어. 딱 끊고 생각 안 하고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했어.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별 생각 안 나.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에너지 파장이 제일 센 게 인간인 거 알죠? 그래서 흑추술이 통하는 거 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실제로 내가 쏜 독침에 육체에다 대고 쏜 거 아니지만 그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다는 건 걔가 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에. 내가 너무 불편하면 내가 풀었어야 되는 걸 안 풀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건 걔도 불편했다는 뜻이거든? 대부분 불편함과 불편함이 만나면 문제가 훨씬 빨리 된다. 걔도 풀고 싶었던 거야. 나도 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야 됐어, 우리 미안하다가 한마디 있으면 됐고 우리 딴 얘기 하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 문제 해결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내가 되게 불편한 인간관계에 있으면 모험을 해볼 것. 과연 어떤 상태인지 가볼 것. 가서 확인하고 와도 된다. 근데 죄책감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조그만 껄끔이라도 안 남기고 모조리 화해하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모조리 화해한다는 건 모조리 불화할 수도 있다는 뜻 아세요? 대부분 깔끔하게 하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조금의 죄책감이나 조금의 껄끄러움도 안 남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결벽증이에요. 인간관계에. 다 나를 좋아하고 다 완벽해야 되고 다 조금이라도 나랑 불편하면 안 돼.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인간관계의 달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너무 실수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 인간관계 있어요. 안 풀고 온 거 그냥 둔 거 있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 속이 상해서 5년 전 사건인데 전화해서 보자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진 인간관계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누구라고 보라고요? 내 마음 상태를 중심으로 보고 해결해 나가자. 너무 남 마음 중심으로 생각해서 속상할 거 없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고민은 유통 쪽에서 근무한 지 20년 다 되어 갑니다. 백화점에서 근무인데 나이도 꽤 됐고요. 근데 이제 제 위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좀 담당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한 아픈 데가 자꾸 늘고 그렇구나. 신체적 한계도 느끼고 나이의 한계도 느끼고 아이고. 물론 젊은 사람들도 노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노는 이 시기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하니까 아마 학장님께서도 넘치는 강의 경쟁에서도 강의도 경쟁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이런 걸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이 들어서 밀리는 느낌도 있고 뭔가 뒤로 처지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나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데 여러분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게요. 저는 원래 남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떤 눈은 안 쳐다보냐면 경쟁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잘 경쟁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이광희 선생님 같은 분은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언니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경쟁하는 눈으로 안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나이에 일어난 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한 60쯤에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25살에 갔으면 좋았지 않겠어요? 그때 젊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근데 나는 아마 25살에 유학 갔으면요 엄청 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나이에 일어난 내 모든 사건에는 행운의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내가 나이 60에 유학을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25살에 부모 돈으로 갔겠죠. 부모가 투자자기 때문에 부모 뜻대로 아마 유학생활을 했을 거고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강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60에 유학을 가니까 좋은 건 다 내 돈으로 가고 내 맘이고 한국에 있으면 막 60으로 볼 텐데 막 외국 나가면 42로 봐주고 남들이 안 가는 60에 유학을 가니 나는 100살을 살 힘을 60에 얻어올 것이고 25은 젊은 애들 누구나 유학 갈 수 있지만 뭐 부모가 대주고 그래서 갈 수 있지만 60에 유학 가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유학은 60에 가는 게 맞았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때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끝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이 매장에 막 많이 있어. 뭐 지네는 되게 젊고 막 신났어.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한 50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나이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내 나이에는 오히려 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객들 만나고 신나게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내 60 이후의 꿈도 이뤄갈 수 있고 여러분 50 이후에 버는 돈은요 되게 당당한 돈이에요. 애들도 어느 정도 좀 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돈 버세요? 반드시 20%를 따로 띄셔야 돼요. 다 보고 하세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25살 때 결혼을 하면서 내 꿈이었던 외국으로 너무너무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집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또 뭐 이제 제 운명이죠.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비밀에 내 꿈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창고? 25살 때 거기다 뭐 넣어놓고 열쇠로 짱구고 온 거 없으세요? 누구나 있어요. 나는 유학 짱 거 놨어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난 못 꺼낸다. 애셋이야. 넌 30년간은 못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그 안에서 꿈꾸고 있는 잠들고 있는 내 꿈 그 열쇠를 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근데 막상 땄는데 내 꿈을 내가 케어해 줄 수 없으면 너무 서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은 거예요. 60에 막상 땄는데 유학할 돈이 없어. 그럼 내 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30년 전에 두고 온 애를 갖다가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해고를 해서 걔를 만났는데 야 유학이 그 지랄이고 돈도 없고 너 그대로 있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30년 만에 만난 내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너 당당히 데리고 내가 유학 가준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이나 창고에서 잠들고 있었던 내 꿈인데 그래서 저는 돈을 따로 모으죠.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유학 갈 수 있는 돈. 두 번째, 따긴 땄는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 얘.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또 준비하는 거고요. 여러분요 혹시 내 안에 2명을 데리고 산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야. 내 안에 2명이 있어야 돼요. 걔 데리고 사는 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애 같이 끌어가는 거. 이렇게 둘이서 막 이상해하고 작당하면서 끌어가는 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 여자분 포함하여 우리 결혼하기 전에 두고 온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두고 왔어요. 짱구고 왔을 거예요. 결혼해서 막 살 땐 지가 뭘 두고 왔는지를 모른다. 근데 뭘 두고 왔는지 알 때 그렇게 눈물이 나. 그때가 내 30대 초반에서 아, 그걸 두고 와서 내가 이러는구나. 그때도 생각했어요. 근데 기다려. 지금 못 간다. 60엔 갈 수 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육체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 아름다운지 알아요? 몸을 움직이고 배우고 돌아가서 따고 데리고 다시 가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의 나이 그 사람과 비교되는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내 나이에 하는 이 환경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대신 이제 그 돈 갖다 다 두고 주면 절대 안 돼. 나도 때때로 두고 온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나는 늘 나와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서 그 문을 딴다. 기다려라. 내가 그걸 따고 책임 못 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나로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도 키웠잖아요.
살림도 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보다 다 했잖아. 그리고 또 나도 이만큼 컸잖아. 어?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그거 생각하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길. 꼭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 오랫동안 좋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전 참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질문하면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그 답이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잘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월급 주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관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 애 낳으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축하해주고 돌잔치도 가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아주 깊어진 거죠. 사실 이런 사람과 잘못돼서 헤어지게 되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 안 당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긴 세월 함께 끌어왔는데 거기에 뭔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때문에 내 나이를 의심하게 되고 내 인품을 의심하게 되는 일도 생겨요. 물론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는 다른 사람을 100% 원망할 수 없는 껄끄러움이 본인에게 있는 거 다 인정하시죠? 다 쟤 때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가만히 밤에 앉아있으면 알아요. 내 잘못도 있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슬픔 뭐 이런 것들이 훅 밀려오고 자책도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맺은 인간관계가 5년 이상을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걸 잘 유지한다라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깨졌을 때 되게 아픔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월드 투어를 갔었습니다. 월드 투어를 가는데 정말 우리 최윤숙 기사 엄청 꼼꼼하거든요. 나 불편하게 하는 모든 걸 제거하려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체크리스트가 1, 2, 3면 우리 최 이사는 1에 다시 1, 다시 3까지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개를 챙기지 않고 9개를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월드 투어를 다 마쳤을 때 저희가 11개 도시를 다녔는데 11개 도시에서 만난 모든 담당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다 인복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냐 하면 우리 최 이사가 나를 많이 봐줬어요. 내가 나이가 10살 이상 많은데 우리 최 이사가 날 그렇게 동생인데 동생인 위치인데 날 많이 봐줬다고요. 봐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이 용서해 줬다고요. 많이 넘겨줬다고요. 꼬치꼬치 캐묻고 하나하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따지지 않고 캐묻지 않고 날 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우리 최 이사가 저한테 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저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 내가 널 봐준 게 있니? 그럼요. 캐묻지 않고 넘어간 게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흔히 왜 이런 얘기 알죠? 서본부장 그런 말 많이 사람들 쓰는 거 알아? 인간관계에서 둘이 엎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해봐요. 쓰러졌다. 지금 콘텐츠 담당자 맞아? 둘이 엎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 걔네 둘이 요새 만난 지 일주일 됐거든. 완전 엎어졌어. 완전 엎어졌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걘지 그 사람이 난지 타인인지 자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나 붙어 있다라는 거죠. 둘이 너무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게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둘에 대해서 집착도 굉장히 커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원망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없어서예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왜 이렇게 딱 둘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 때 그때 엄청 친했어요. 그야말로 엎어졌어요, 엎어졌어. 그래갖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람이 각자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영역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친해야 사람들은 무지 사랑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켜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 실수였어요. 너무 친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거의
사귀어. 남자랑 사귀어도 그렇게 사귈 수는 없어요. 아침에 만나서 학교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수업 같이 듣고, 공강 시간에 늘 같이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걔네 집 가서 잠도 같이 자고, 주말이면 뭐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서 뭐냐면 내 스케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서로의 스케줄, 서로의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꽉 메어져 있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실제로 친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꼭 이런 관계가 좋으냐? 아니죠.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커나갈 수 있는 룸이 없으면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관계의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출발해서 가야 관계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서 이게 어떻습니까? 출발을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여러분 엎어졌다는 게 뭐냐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진짜 오도 가도 못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얘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생겨서 여자친구끼리 관계 소홀해져서 삐지고 문제 생긴 경험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대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내가 남자친구랑 하루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너 뭐해? 그러길래 나 오늘 집에서 좀 쉬어야 돼.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찌부둥하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쉬어. 나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신촌을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남자친구랑 손잡고 막 걸어가는데 세상에 걔가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갑자기 온몸이 막 얼어붙으면서 엄청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처럼 이렇게 손이 덜덜 떨리는 거야. 나 얼굴이 완전 굳어갖고, 걔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지 아세요?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싹 걸어가는데, 그 순간에 왜 슬로우 비디오처럼 착착착착착 완전히 싸나하게 얼음처럼 나는 굳어버리고 걔도 굳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내일 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까지 했겠다. 이제 그 친구랑 손을 잡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토바이 엔진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걔가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걔가 너무 놀랐는데 막 뛰어오더니 내 등을 탁 치면서 나를 확 돌려 세우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울면서 그 남자 보는 앞에서 뭐 그러고 하는데 야 나 미안해 막 이랬던데도 막 얘기할 것도 없고 막 이러고. 정말 다음 날부터 걔 얼굴을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10년을 소원하게 지냈어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살다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둘 다 한 10년이 지난 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간관계에 온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온도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폭발해요. 증발한다고요, 관계가. 우리 관계가 너무 뜨거워서 증발한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구나. 룸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나이가 들어서 묻지 않았던 건 그걸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걸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다 이해가 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지는 걸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아파트 단지 이사 가서 이렇게 아래층 엄마랑 이렇게 돼본 적 있으세요? 내 스케줄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우리 집 뭐 먹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엄청 불편하고 힘들죠.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내 공간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이해하고 캐묻지 않으면서 가야지 오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30년 넘은 인간관계 좋은 친구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이런 사이냐? 아니요. 우리 숨 못 쉬게 안 해요. 서로 숨 쉬게 해주지. 그래서 한 친구는 외국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한국에 놀러 오고, 그 다음에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잘 있나 전화하고,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몇 개월에 한 번 전화해도 섭섭해하거나 캐묻지 않아요. 너 왜 지금 전화해? 야 잘한다. 2달에 한 번 전화하고 꼭
꼭 이렇게 왜 책망 모드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캐묻고 그런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나한테 또 한 3개월에 한 번 연락하면 아유 그래 잘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30년을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한 3개월 그 정도밖에 유지 못해요. 엄청 힘든 인간관계가 돼요. 그 30년 대 4명의 친구는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봐줍니다. 캐묻지도 않고요. 책망하지 않고요. 자기의 영역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흐뭇한 눈으로 봐주면서 우리는 지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리, 너무 가까워서 책망하는 거리가 아니고 서로의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인생의 어떤 시스템, 그 살아가는 방식 이런 모든 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보세요. 전화했어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있어야 돼요. 관계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있어서 며느리의 살아가는 인생 스타일, 그리고 전화하지 않아도 바쁘겠거니 잘 있겠거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서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원래 60년 가는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잘 간다니까요. 근데 며느리가 전화했어. 그랬더니 잘한다. 잘해. 응? 야, 너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데 전화도 야 골라서 한다. 그렇게 나 바쁠 때 아니야? 지금 엄청 바쁜데 끊어라. 다시는 전화하겠습니까? 이게 책망이 섞여 있지. 어떤 책망이 섞여 있어요? 너 나한테 여기쯤 해야 되는데 왜 여기쯤 있냐고. 거리가 멀다라니까.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책망으로 여러분 거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어떤 책망도 인간관계에서는요. 거리를 멀게 하지 가까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다면 누군가와 오랫동안 잘 지나고 싶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각자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는 내 인생 호흡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캐묻고 책망하고 하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있는 그래도 봐줘야 더 오래가는 이제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증발한다. 온도가 너무 높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인간관계도 다양하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뭐 요즘에 다 오래된 인간관계만 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내 인간관계에 필요한 요소마다 다 작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사실은 요즘에 갑자기 친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러는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큰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한 30년 된 친구 관계,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흔히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간관계인지 아세요? 가족 같은 인간관계는 크게 내 허물 잡지도 않고 크게 내가 뭔가 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뭐랄까요? 이게 되게 훈훈한 신뢰관계인 거예요. 이 훈훈한 신뢰관계가 되는 인간관계가 그래도 몇 명은 포진해 있어야 내가 막 인간관계를 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봐주고 훈훈한 웃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저도 몇 명의 25년, 30년 오래가는 인간관계가 자신의 마음을 되게 든든하게 해주고 나 자신에게 어떤 걸 줘요? 내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인복은요 한 달 만에 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천천히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정말 우리 회사 최 이사한테 배울 게 많아요.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최 이사 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고마워. 왜 고맙냐고? 많이 봐줘서 나 돌봐주고 또 캐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많이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고 봐줘서 진짜 고마워. 내동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멀어지는 건데요. 참 속상한 결과가 많이 벌어지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럿이 대화할 때 아니면 뭐 둘이 대화하건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언제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대부분 자기 속상할 때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또 되게 기쁜 일 있을 때도 대화하고 싶어 하고요. 뭔가 사건이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4명의 친구가 앉아서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나 요새 속상해 죽겠어. 이 남자 왜 이러는지 몰라. 아, 나 진짜 이 남자 믿고 여기까지 와서 같이 사는 건데 애 낳고 이거 봐라. 애 하나도 안 봐주지. 집에 들어오면 자기 게임만 하고 앉아있지. 아, 나 왜 결혼했는지 몰라. 막 너무너무 속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되게 힘든 사건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충분히 위로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넌 행복한지 알아. 난 어떤지 아냐? 밥 해달라는 건 기본인데 그냥 반찬 투정을 엄청 해요. 어? 그렇다고 무슨 뭐 설거지는 뭐니 하나도 도와주는 거 있는지 알아? 엄청 게을러 이 사람. 하나도 안 도와줘. 애들 어질른 거 치워달라 그래도 하나도 안 치워주고 애 봐달라 그러면 잠만 자고 아 정말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 하면은 첫 번째 이 고통을 얘기를 그러니까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첫 번째 저지르는 오류가 내가 너보다 더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면 얘가 위로가 될 거라는 착각하에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얘가 5분 얘기하고 얘는 한 20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가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니 또 들어와요. 그리고 네 번째도 또 들어와요.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위로를 좀 받기도 하고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 내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지네가 더 길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내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남이 아무리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나만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들고 남과는 다른 거예요. 남과는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 다른 사람들도 나랑 다 똑같은 게 사는구나. 아, 뭐 우리 남편 그런 거 별거 아니구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는 다른 부분의 위로예요. 아, 똑같이 사는구나 라는 위로는 또 다른 섹션에 내가 갖는 위로의 다른 파트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파트가 하나를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파트는 뭔지 아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고 내가 얼마나 더 힘든지 알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 상당히 많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 계산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과 이렇게 힘든 점을 막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제일 좋은 공감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공감이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다 털어놨어. 여러분 봐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 다 털어놨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제로. 그러니까 공감이 딱 되고 끝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더 큰 얘기를 털어놨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어때요?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 거만 더 얘기하고 자기를 더 알아달라는 얘기구나. 그래, 얘는 항상 이래. 내가 뭔 얘기를 하기가 무섭게 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아유, 다음에 만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어. 위로 받을래다가 오히려 더 호흡을 붙였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짜 사람을 잘 사귀고요. 사람을 잘 위로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에 만약에 후배가 와서 남자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얘기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내가 옛날에 남자 사귀었는데 어땠는지 알아?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면 이 언니 이상해. 이 언니는 말이야.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니까지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말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 언니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될수가 되죠. 근데 계산이 깔끔해지잖아요. 내 얘기를 한참 내가 요새 남자친구 사귀는데 언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를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는 데서 이미 공감이 완벽하게 되면 계산은 깔끔해지고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죠. 그러니까 공감의 최고의 이득은 신뢰입니다. 신뢰. 나 진짜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 언니는. 그래서 완전히 신뢰가 온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신뢰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옛날에 남자 사귈 때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럼 맞아 언니, 맞아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사람도 있어라고 내가 이것을 그 감정을 가져가려면 내 안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이끌어내야 돼요. 공감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들어주고 끄떡거리고 질문해주기. 그래서 충분히 그 얘기를 다 하게 해주기. 그러면은 이미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볼까요? 4명이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한번 했다고 봅시다. 근데 대부분 우리 대화하는 상황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죠. 남편 얘기 실컷 했어.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리고 두 사람이 얘기했어. 그 세 번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했어. 네 번째 사람도 비슷한 얘기 또 했어. 그럼 어떤지 아세요?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지 얘기한 사람 4명만 있어요. 그래서 어때? 대화를 하고 났는데도 포만감이 안 느껴져.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각자 자기 얘기를 했을 뿐 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거기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이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스토리로 얘기하겠다 작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의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것보다 내 얘기에 공감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한 거예요. 남을 공감해 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공감하나 이걸 들으면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4명 중에서는 아무도 공감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 얘기에만 더 집중한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4명이 앉아서 얘기할 때 본인 얘기에 집중하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준 경험.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만나고 싶어요?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모임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만나봤자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사실 친구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면 내 가장 아픈 부분, 내 속상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걸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세상 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2명 있거든요. 다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들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끄떡끄떡 계속 들어줘요.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든 거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한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지 얘기하고 싶은데 참았겠어요. 지 얘기 엄청 하고 싶었다고. 걔라고 나와 비슷한 경험이 없겠어요. 세상 사람 사는 거 고통, 종류, 고민 다 비슷해요. 근데 참고 들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듣느냐고 애썼다. 오래 살다 보면 알아요.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지 말하고 싶은 걸 참았는지. 그럼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 했을 때 너도 그런 경험 있지? 야 너도 얘기해봐. 그럼 그 친구가 얘기해요. 또 계속 들어줘요. 얼마나 진실하고 푸근한 인간관계인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인간관계예요. 느낌이 오죠? 신뢰가 가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신뢰는 들어줄 때 생기지 말할 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몇 명이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내 힘든 이야기로 그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혹시 덮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든 이야기를 해서 그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구나 이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신뢰 먼저라고요. 들어서 신뢰를 다 쌓아놓고 자, 이 얘기가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슬쩍 건네는 내 말이 그 친구에게는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신뢰 구축하기 전에 내 얘기 먼저 쏟아내서 니께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오해를 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곧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신뢰고 최고의 공감입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로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궁금할 텐데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첫 번째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쟤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입을 벌려서 그 얘기를
공감하기 이전에 미리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스타일로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는 순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인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인지하십시오. 내가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딱 막아요. 막고 공감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끌어낸 다음에 신뢰를 쌓은 다음에 내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대화 중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글로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